중국을 일컫는 영어로 China 말고 캐페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이 말을 별로 달가워하지 않는 눈치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단어를 접할 수 있는 곳이 영국의 홍콩 항공사 캐세이 퍼시픽과 캐세이 뱅크 등 그 쓰임새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중국은 진시황이 대륙을 통일한 후 여러 차례 나라가 바뀌는 역사에서 이 민족에 의한 통치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몽골의 원나라, 여진족의 금나라, 만주족의 청나라 등이 그것인데 그보다 훨씬 전에 거란이 세운 요나라가 있었습니다. 11세기 만주 지역에서 중국 북부 지역을 아우르는 광활한 지역을 차지한 대제국이었습니다. 요나라가 자신들을 거란 즉 키탄으로 부른 것을 서양에서 키타이라고 받아들이고 이것이 영어로 캐페가 되었다 합니다. 이로 인해 서방은 중국 북쪽을 키타이, 남쪽을 차이나로 부르면서 서로 다른 두 문화권으로 알다가 후에 두 곳이 같은 나라임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민족 정복에서 비롯된 이름이 중국으로선 썩 내키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튼 그런 거란이 1400년 고려를 침공했습니다. 거란은 이로부터 3차례에 걸쳐 고려를 쳐들어왔는데 모두 알다시피 1차 때는 서희의 외교 탐판으로 3차 때는 강감찬의 귀지 대첩으로 물리친 것에 비해 잘 알려지지 않았던 2차 침공 때 세계 전쟁사에 길이 남을 신출귀몰의 작전으로 거란을 물리친 이가 있었으니 그가 바로 양규 장군입니다. 무려 40만의 거란 대군을 상대로 지금의 평북 의주인 흥화진에서 피눈물나게 성을 굳게 지켜냈습니다. 이에 포기한 거란군이 남진하자 성에서 나와 1700명의 병사를 이끌고 6000명이 지키는 곽주성을 공격해 거란의 보급로를 차단하고 그 안에 갇혀있던 7000명의 백성까지 구해냈습니다. 성을 함락시키려면 성을 지키는 병력의 4배는 돼야 한다는데 불과 4분의 1 군사 규모로 이룬 기적같은 승리였습니다. 이후에도 양규는 퇴각하는 거란군을 상대로 여러 차례 싸워 7천여 명의 적군을 죽이고 포로 3만여 명도 구해내고 장렬히 전사했습니다. 그의 목적은 적을 죽이는 것보다는 백성들을 살리는 것이 먼저였던 것입니다. 이후 강감찬의 귀지 대첩을 끝으로 고려는 당시 세계 최강 거란을 물리침으로써 북의 거란과 남의 송나라와 더불어 중앙 및 동북아시아가 삼국의 세력으로 균형을 이루는 한 축이었습니다. 당시 황제국 고려의 군주는 현정 때였습니다. 한국사 유일의 사생아로 고아가 되어 온갖 죽음의 위기를 넘기고 즉위한 그는 항복하고 나라 땅의 일부마저 넘겨주자는 신하이들의 의견에 맞서 구국의 일념으로 몇 안 되는 장군들과 함께 외롭게 나라를 지켜냈을 뿐만 아니라 고려의 번영을 이룬 성군으로 칭송받습니다. 말하자면 고려의 세종대왕과 이순신인 셈입니다. 지금 한국에서 실로 오랜만에 정통사극 고려 거란 전쟁이 인기를 얻고 그동안 그만한 드라마에 식상하던 시청자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다고 합니다. 1차 침공 때 거란의 장수 소손영은 고려 북쪽 땅의 일부를 내놓으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서희는 고구려를 계승해 고려라 이름 지었으며 수도도 개경으로 삼은 이유 등을 내세워 단판으로 오히려 두 나라 사이에 있던 압록강 동쪽 땅 일부를 요나라로부터 돌려받고 물리쳤습니다. 또한 지금의 코리아 영문명도 고려에서 유래된 것을 감안해 볼 때 위상 높았던 고려사와 아울러 양규 같은 영웅도 역사책에서 조선 못지않게 비중 있는 부분으로 다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그동안 TV 사극이 대부분 조선시대에 편중돼 있었고 화폐 인물도 모두 조선시대인 것에서 벗어나 우리의 역사인식의 안목을 넓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고맙습니다.